안녕하세요, 박스네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것은요, 피팅과 관련된 문제예요.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특정 매장에 갔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의 자전거가 너무 작아서 피팅이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을 받고 오셨대요. 자, 이 자전거는 캐논데일 시스템 6 51 사이즈예요. 20년식이고요. 그리고 구독자분은 키가 174cm예요. 그런데 이 자전거가 너무 작아서 피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특정한 매장이나 피터를 저격하거나 하는 용으로 지금 이 인터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피팅의 개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피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내가 가장 편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파워치를 극대화시킬 때 최적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가끔 착각하시는 경우가 옷 맞추는 것처럼, 양복처럼, 그거는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하면은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로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옷같이, 하드웨어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피팅의 개념은 일종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최적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맞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신체의 사이즈, 길이, 그리고 체형, 유연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또 하나 부분이 자전거의 탑이라든지 안장 높이라든지 각도, 경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두 개의 하드웨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하드웨어만 가지고서 자로 재고 각도를 맞추고 해서 하는 기본적인 정적 피팅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피팅을 해놓고 그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위치가 변하거든요. 안장이 앞쪽에 앉았다가 뒤쪽에 앉았다가, 이것은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평지에 따라서 좀 틀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팔 길이가 그리고 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에 따라서 안장 높낮이를 줄이거나 핸들 간의 거리들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체형이 배가 나온 체형이라든지 통통한, 그리고 배가 아예 없어서 좀 더 슬림한, 그리고 그 다음 유연성과 관련돼서도 배가 좀 나와 있어도 좀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배가 없는데도 굉장히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경력에 따라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사이클 경력이 길어지면 특정 부위의 유연성이 좋아지거든요. 다른 데들은 안 좋은데 그 자세만 딱 갖출 때 자세가 잘 나와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없는데 나는 파워가 현저하게 약해 라고 했을 때의 그런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단순하게 이제 그 다리의 대퇴골 중에서 아래쪽 뼈가 길고 장골, 대퇴골이 길고 짧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제 C튜브의 각도, 앵글이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장 높이도 변하거나 페달링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변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과정들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권투, 입식 타격 같은 경우로 한번 봤을 때 내 팔 길이만큼이 딱 있는 위치에 샌드백이 있다고 하면 그 위치까지는 내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팔을 뻗었다 놨다 할 때의 그 위치 값을 찾는데, 첫 번째,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팔만 뻗었다가 구부렸다가 하는 이 위치를 찾는 그 값이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 초심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팔을 쓰는데 어깨까지 같이 쓰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타격점이 좀 길게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좀 더 멀리 있는 것들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골반하고 다리의 킥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뻗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팔로 친 펀치, 어깨까지 쓴 펀치, 골반까지 이용한 펀치에 따라서 타격점이 계속 변해요. 내 팔 길이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은 샌드백일 경우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샌드백이 아니라 움직이는 인형이야. 아니면은 오뚜기라고. 내가 때렸을 때 충격을 받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러면 내가 돌아오는 오뚜기를 때릴 때는 좀 더 짧게 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짧게 때렸는데 멀어지는 오뚜기를 또 때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역학적인 이유론 오뚜기가 올 때 때리는 게 가장 좋고 강력하겠죠. 근데 오뚜기가 서 있을 때에 때렸을 때의 이 위치하고 갔다가 오는 오뚜기를 또 때렸을 때의 위치가 또 변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페달링은 상사점과 하사점이 있어서 높은 위치에서부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오뚜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하고도 같아요. 그러면 내가 오뚜기가 올 때 때리는 것하고 멀어질 때 때리는 것하고의 타격점은 당연히 틀려지겠죠. 요것하고 비슷한 관계예요. 첫 번째는 타격점이 고정되어 있을 때고, 두 번째는 타격점이 움직일 때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 골프를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똑같은 스윙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이언으로 칠 때하고 드라이버로 칠 때하고 당연히 타격점이 틀려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 골프 채도 틀려지고 스탠스도 틀려질 거고, 그 다음에 스윙 궤적도 당연히 틀려질 거예요. 근데 결정되어 있는 것은 내 몸이잖아요. 몸은 같은데 타격점이 더 멀어졌고 가까워졌고 스윙 궤적의 용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른 궤적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궤적에 맞는 길이를 갖는 골프채가 있는 거고, 그것이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차이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우리들이 익숙한 상식적인 내용 하나에서 움직임과 관련된 최적화된 파워를 내기 위한 피팅이라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팅하고 살짝 차이가 있어요. 그럼 아까 맨 처음 얘기로 돌아갔을 때 자전거가 좀 작네 라고 했을 때 그 작은 자전거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스윙과 어떠한 타격을 하는지에 따라서 바뀐다고 얘기했듯이 작은 자전거의 페달링은 바뀔 수 있어요. 페달링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페달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 프루미 같은 경우가 다운힐에서 극단적인 에어로 포지션을 주면 자세가 이렇게 높았던 자세가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무릎도 바짝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때도 엄청난 케이던스를 가지고 시속 80km 이상을 가고 있단 말이죠. 이때의 피팅은 말이 안 돼야 돼. 근데 그 사람은 그 환경에서도 페달링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위치가 안장 높이에서 탑 튜브 높이로 낮아진 거야, 이만큼이. 그럼 안장에 앉아서 정상적으로 RPM 100 이상을 돌렸어야 되는 그 위치만이 중요했다면, 안장에 앉아서 RPM 100 이상으로 돌린다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크리스 프룸이라는 사람은 그 다운힐에서도 브레이크어웨이를 한다고, 가속을 해서 내리막에서 중력 플러스 내 페달링 가속을 해서 도망갔단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아무리 짧은 안장과 작은 자전거를 갖고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큰 자전거에 의해서 만들어질 텐데, 큰 자전거라고 해서
안장이 매우 높다 이것은 아니에요. 단지 크다라는 거고, 안장 높이는 내가 다리를 할 수 있을 최소한의 길이를 확보해야 되겠죠. 안장까지는. 그 안장 높이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무릎이 쭉 폈는데도 페달이 안 닿는다면 이것은 기본적인 안장 높이가 아닌 거니까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안장 높이만 봤을 때는 한계점만 있어요. 너무 낮아서 문제가 생기는 한계점이 있고, 너무 높아서 생기는 문제점을 갖는 한계점이 있어요. 이 한계점 안에만 들어오면 피팅 영역 내에서는 다 조절이 가능해요. 페달링을 바꿔서도 가능하고요.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서도 가능하고, 그 무릎의 궤적, 발목의 각도,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도 최적화된 페달링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또 하나는 최적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최적화시키는 일종의 노하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잇따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지. 너무 커서 안 돼. 예를 들어서 지금 키가 174인데 자전거가 56이야, 58이야. 이런 데면은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장을 완전히 내려도 페달이 발이 안 닿으면 또 안 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51, 47, 8, 43, 45 요 정도까지로 완전히 내려갔다 라고 하면은 이 내 다리 길이에 의해서 페달링을 하는데 핸들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핸들을 틀었을 때 정상적으로 회전이나 코너링이 안 되거나, 이런 정도로 현저하게 작다라고 해도 안전과 관련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팅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리적으로 한계치에 벗어났을 때들, 너무 작은 한계치에서 벗어났고 큰 한계치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키가 165라고는 하는데 여권에는, 근데 실제로는 162도 됐다가 163도 됐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타는 캐논데일도 스몰 사이즈예요. 그래블로는 스몰 사이즈, 그러면 51 사이즈야. 그리고 MTB는 스몰과 미디움 중간쯤 쓰고, 엑스스몰은 내가 좀 작아서 못 쓴다라는 느낌을 갖는다. 왜냐면 엑스스몰보다 스몰보다는 미디움이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져요. 자전거는 크면 클수록 좀 더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작으면 작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이즈를 54 사이즈로 해서 설계를 하고, 이 54 사이즈에서 줄이는데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이즈로 줄일 수가 없으니, 예전에는 그것을 650C, 바퀴 사이즈가 700C에서 650C로 작은 바퀴를 써서 이 삼각형을 최소한의 지오메트리 역학 안에 묶어놓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700C를 두고도 역학적인 부분들을 컴퓨터로 해석을 해내서 안정화되고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상태라 지금은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자전거는 작아질수록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대신에 커질수록 안정감이 생기면서 또 다른 하나는 이 프레임이 커지면서 이 에너지를 담는 그릇도 같이 커지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회초리나 아니면은 뭐 당구 큐, 그 다음에 골프 채 등등 해서 좀 길이, 골프도 맞지만 배트, 야구 배트도 보면 좀 더 맞을 거예요. 야구 배트가 조금씩 길거나 규정에 의해서 더 길게 못하니 잡는 위치를 점점 끝으로 잡으면 그만큼 회전시킬 때의 그 힘이 커지잖아요. 이런 과정하고 비슷한 원리가 프레임 안에 있어요. 프레임이 조금 크면 좀 더 안정감이 있고 큰 파워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볼 때 파워가 많은 사람들을 좀 더 큰 사이즈로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177 정도에서 51 사이즈와 542 사이즈를 두 개를 다 써도 된다라는 중첩된 사이즈가 있을 때는 당신은 조금 더 자전거를 타다 보면 그만큼 파워도 좋아질 거고 사이클 마일리지가 쌓이면서 유연성과 함께 밸런스도 좋아질 거야 라면은 큰 사이즈로 추천을 하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이제 작은 사이즈를 갖고 좀 더 컨트롤이 좋아 라고 하면서 일종의 상술 같은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외국에서는 X 스몰, WX 스몰 이런 자전거들이 만들어 놓고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한국 업자들이 수입해 와서 MTB는 자전거는 좀 작게 타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 좋아라고 했었던 적이 있다.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아직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어떤 특정 범위 안에만 있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게 내 지론이에요. 그리고 그 지론에 맞도록 피팅을 하는 개념 안에 기본 자세, 그 다음에 기본적인 페달링, 이 기본 자세에서 좀 더 편한 자세, 좀 더 빠른 강한 자세,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는 자세와 힘을 뺄 수 있는 자세로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좀 더 다변화시켰고 이쪽 페달링도 편한 페달링과 빠른 페달링을 하기 위한 페달링의 기본적인 패턴, 그리고 이 패턴들 플러스 페달링의 형태와 그 페달링을 사용하기 위한 그 힘의 원리에 따른 근육 사용들, 가장 큰 근육들,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햄스트링 쪽 근육들, 그 다음에 무릎 위쪽에 있는 사두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의 형태도 틀리지만 용도도 틀리고 사이즈도 틀려요. 이러한 근육들에 따른 페달링들이 또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도 12시서부터 6시까지 페달링을 한다고 봤을 때 12시서부터 3시까지 페달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근육과 3시부터 6시까지 사용되는 근육이 또 틀리고 12시에서부터 3시까지 미를 때의 이런 근육과 3시부터 6시까지 중력의 영향까지 받아서 밟아질 때의 그 근육 사용도 틀려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에 큰 사이즈의 자전거도 작은 사이즈의 자전거도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그것에 구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더 기본 자세와 페달링 하는 패턴이 너무 단조롭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슷한 얘기는 아니지만 9회 말까지 완투를 하기 위한 투수들의 그 장점들은 다양한 구질을 갖고 있어요. 빠른 공만 갖고 9회 말까지 완투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서 예전엔 가능했지만, 그래서 빠른 공을 던지면서도 분명히 같은 자세인데 체인지업으로 페이스 조절하기 위해서 같은 자세와 같은 폼에서 느린 공이 갈 수도 있고요. 변화구를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맞춰서 잡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의 다양한 종류의 공들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 완투할 확률이 높아지고, 마찬가지 우리들도 좀 더 먼 거리나 좀 더 가혹한 환경에서의 완주를 목표로 했을 때는 다양한 페달링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만 봐도 내가 힘으로 밟는 토크형 페달링과 힘을 사용하지 않는 케이던스형 페달링, 출력형 페달링을 가지고서도 서로 다른 기압이야, 다른 포지션, 그로 인해서 다른 근육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섞어서 쓰거나 서로 잉여 근육들, 쉬었던 근육들이 일을 하고 일을 많이 했던 근육들이 쉬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만 있어도 인체라는 부분은 엄청나게 빠른 회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초, 20초만 쉬어도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 시합 같은 보통 뭐 100km, 200km짜리 시합들이 많잖아요. 이 정도 가는데도 금방금방 회복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이게 사이클의 운동 효율이 좋고 사람들의 몸이 그만큼 회복력이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 자전거라는 것은 지렛대와 도르의 원리를 가지고 내 작은 힘을 증폭시키는 이 과정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큰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근력들은 실질적으로 페달링 파워의 40%도 안 돼요. 나머지는 자연계에 있는 힘들, 중력. 뭐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중력 같은 경우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의 펀치력, 그 다음에 가벼운 사람들의 펀치력. 결국 파워라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어떤 속도로 이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파워가 커지고 파워가 작아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이 체중을 페달에 실을 수 있다면 근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파워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피팅과 그 다음에 밸런스, 얘네들이 다 활용 가능한 기본적인 마더보드의 세팅 같은 자세를 기본적으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단계가 좋은 포지션과 자세를 바탕으로, 두 번째가 좋은 움직임, 무빙을 만들어내는 거고,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세 단계로 쫙 나눠져 있는데 세 번째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좋은 무빙을 바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좋은 자세를 가져야만이 테크닉도 구사를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지금 이 테크닉도 잘 안 된 상태에서 힘을 사용을 해서 페달링과 사이클을 타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조금만 제거해내면, 그러면 뭐 이렇게 때리던 것을 이렇게 때릴 수도 있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놈을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요 가까운 놈을 여기서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때리는 타격에 관련된 포인트들, 타격점이 존재하듯이 페달링도 같은 방법으로 갈 거고, 같은 방법으로 피팅에 대한 것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기계에다 걸어놓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정말 키 174가 캐논데일 시스템 6 이 1 사이즈에 안 맞는지, 너무 작아서, 오히려 크다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어. 배도 좀 나오고 다리도 좀 짧아서 뭔가가 좀 보기가 어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거는 피팅이 안 되는데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 나처럼 다리 짧은 사람들은 넌 에어로 자전거에 전혀 예쁜 포지션과 예쁜 사진, 그림이 안 나와. 그 그림을 맞추기 위한 피팅이 안 돼, 불가능해. 이유는 빡셈에 다리가 짧아서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작아서 안 돼, 자전거. 그러면 당신은 너무 키가 커서, 덩치가 커서 이 자전거하고 안 맞는다 하고도 같잖아요. 자전거가 작다는 것은 몸이 크다는 얘기랑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던지는 조금 이해가 됐죠. 좀 얘기가 좀 장황하게 길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영상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발췌해서 걸러서 편집할까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쫙 펼쳐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움직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만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조금 전에 맨날 얘기를 했었던 것, 좀 계속 얘기했던 펀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펀치에서 이렇게 가는 펀치, 거의 90%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펀치를, 페달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머리 어깨 고정, 골반 움직이면 안 돼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에서 넌 움직이지 말니까 이렇게. 골프를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지 말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나 축이 흔들렸을 때, 축과 관련돼서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움직임에서의 어깨 고정, 그 다음에 골반 고정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딱 받아들여서 어깨는 움직이면 안 돼, 골반은 움직이면 안 돼, 막 이러한 프레임에 딱 갇혀서 얘기를 해. 그렇게 받아서 들었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컵 같은 거 있어요. 컵을 올려놓고 훈련을 많이 시켜. 우리 수영할 때도 그랬고 자전거 탈 때도 그래. 평로에서도 컵 올려놓고 평로를 타. 근데 컵을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하라는 것은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이 상태에서 페달을 이렇게 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축 안에서 움직이자는 거야. 얘를 두고 이 안에서 움직임을 넌 극대화 시켜봐 라는 훈련이라고. 이 훈련을 넌 머리 움직이지 마 훈련으로, 머리 움직이지 않고 페달링을 해봐 라는 훈련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게, 모든 움직임에는 에너지를 수반하고 모든 에너지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에너지에 따른 작용 반작용이 항상 있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 같은 전신운동,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전신운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전신운동이고, 심지어 다리까지 섰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전신운동이고, 모든 전신운동에서는 핵심이 코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코어가 되는 이유는 코어를 중심으로 작용과 반작용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난다. 하나의 쌍둥. 이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페달을 정상적으로 회전시켰다. 밟는 페달링을 하면 밟는 페달링에 의한 리바운드가 생겨서 어깨가 들리거나 아니면 콩콩콩콩 튀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밟는 페달링에서 회전하는 페달링으로 바꿨다 그러면 회전이 됐다고 하면 상체는 역회전이 돼야 돼. 코어가 중심이 됐다면. 근데 역회전이 돼서 하체의 페달링 회전을 도와주면 좋은데, 상체를 고정시켜 놓으니까 하체에서 회전하려고 하는 이 회전 동력을 상체가 복제해 놓은 거죠. 정상적으로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힘을 계속 쓰려고 하니까, 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힘을 쓰려고 하니까 특정 부분에만 힘을 쓸 수 있고 특정 부분에는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 무릎이 상사점에 올라갔을 때, 페달이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럼 이 상태에서 밟아야 되는데 가장 큰 힘이 필요해요. 관성에서 딱 초반에 당길 때 힘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페달도 12시에서 시작할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하죠. 근데 이 가장 큰 힘이 필요할 요때 다리 근육을 사용을 하면 무릎의 각도가 예각이잖아요. 최소한 90도 이상으로 벌어진 둔각일 때 힘을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각일 때 힘을 딱 쓰면 이 팔꿈치 무릎이 손상된다. 힘이 이렇게 받으니까. 힘이 이렇게 받으면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달이 되지 않고 삐진다. 무릎으로 삐지거나 팔꿈치로 삐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인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무릎이 이렇게 됐을 때 다리 근육을 사용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도 있고 내 체중을 이용한, 관성을 이용을 한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잡는 것하고 내가 눌러주는 것하고, 이 눌러주는 상체의 움직임조차도 하나의 페달링이거든요. 상체를 이용을 하는 것 뿐이지.
그럼 발로 이렇게 밟아야 되는 이런 페달링에서 이런 페달링도 가능하고, 이것을 박자 리듬만 조금 더 틀리게 하면,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따르면 체중이 페달에 온전하게 꾹꾹 실려서 100%다 가죠. 대신에 이렇게 되면 그만큼 움직임이 커졌고 많은 체중들이 실렸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궤적이 커졌으니. 이것이 기본적인 토크형 페달링. 체중을 이용해서 꾹꾹. 근데 똑같이 체중을 이용을 했는데도 리듬을 반박자만 서두르면, 일찍 빼면 꾹 갈 때에 리바운드를 이용해서 꾹꾹 이렇게만 된다. 자, 꾹 밟아주고 꾹 밟아준 것을 밟고 리바운드를 바로 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꾹꾹 이렇게 했던 페달링이 이런 페달링으로 바뀔 거예요. 리듬이 반 템포 빨라졌을 때. 이런 것들을 토크형에서 케이던스형으로 빠르게 바꿔주는, 정환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거는 타이밍과 관련된 테크닉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꾹 밟았을 때의 안장 높이하고 꾹 밟다 만 안장 높이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안장과 페달을 기준으로 했다고 봤을 때 안장과 하사점에 있는 페달의 거리, 안장과 상사점에 있을 때의 거리, 그리고 안장과 최대 파워가 나오는 12시는 많은 힘이 필요한 곳이고 최대한 큰 파워가 발현되는 것은 3시라고 합니다. 임팩트점이 3시야. 6시라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면 되지만 12시에서부터 3시까지 딱 갈 때까지만 힘쓰고 그리고 그냥 힘을 빼줄 수 있을 때의 페달. 그러면 팔로 갔을 때 페달을 이렇게 했을 때의 안장 높이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의 안장 높이하고 여기서 이만큼만 밟았을 때의 안장 높이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발목에 굴신이 있기 때문에 지나는 가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을 때는 상관없지만 힘 빼고 이렇게 지나갈 때는 당연히 거리가 길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힘 쓰는 곳이 아닌데. 그럼 힘은 이렇게 썼다 그러면 뒤꿈치서부터 데미지가 올 거예요. 힘 여기까지 썼을 때. 근데 여기서 힘을 안 쓰고 여기까지만 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페달링을 이렇게 밟을 때의 안장 높이하고 내가 페달을 밟다 말 때의 안장 높이하고 또 틀려요. 그럼 페달링 패턴에 따라서 안장 높이가 변하는 거죠. 토크형에서 케이던스형으로 바뀌었을 때도 안장의 위치가 틀립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예전처럼 꼭 이러한 페달링에서 좀 더 가벼운 탈랑탈랑 페달링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지금 20년도에 들어왔던 뚜르드 프랑스 이쪽 뚜르나 지금 이제 지로나 이런 데 보면 거기 나오는 월드 투어 선수들 이런 거 보면 무릎에 테이핑 같은 거 하나이들 거의 없고 무릎에 문제가 생겨서 리타이어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만큼 무릎에 데미지를 주는 형태의 토크형 페달링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랑 같다. 안장 높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그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럼 안장 높이가 현저하게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전거를 사용을 해도 큰 문제 없다는 얘기랑 같기도 해요. 대신에 안정성 부분 때문에 스템을 좀 더 길게 쓸 필요는 좀 있겠죠. 뭐 댄싱을 하거나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거리는 같지만 핸들을 잡고 있는 상체 포지션하고 코어 포지션의 길이를 길게 하면 어깨 위치도 낮아지고 그 낮은 포지션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되고 그리고 낮은 포지션에 의해서 파워를 실어내는 것도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때리는 것들이 일견 세게 때릴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당기면서 이렇게 때리는 게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페달은 당기는 것과 미는 것이 한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게 제일 세겠지. 여태까지 그렇게 봐왔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 착각하는 경우는 안장이 높아서 높은 포지션에서부터 꾸역꾸역 밟는 것을 느꼈을 때 야,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결국은 장거리 갔을 때 무릎이나 이런 전신 안쪽이나 발바닥 이런 부분에 데미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한계점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된 페달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페달링을 할 수도 있고 꾸역꾸역 밟을 수도 있고 살살살살 돌릴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찾는 과정이라서 특정 점, 특정 수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일 좀 그런 게 뭐 너의 인심 얼마예요? 인심 곱하기 0.83 뭐 883 뭐 이렇게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약 0.88로 맞추시면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여기서 당신의 사이클 경력에 따라서 곱하기 0.9를 하고 아니면 곱하기 1.1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당신의 체형에 따라서 이만큼을 배가 고도 비만 그 다음에 과체중 그리고 배가 좀 나온 체형에 따라서 조금씩 가산점과 감점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유연성에 따라서도 좀 틀려요. 유연성도 굉장히 복잡한 게 여기서 전신구를 해드릴게요. 자, 이때의 유연성하고 이때 유연성에서 치트를 가끔 쓰는 놈들 있지? 네. 더 많이 내리려고 그거 치트 쓸 때 어떻게 했어? 무릎 구부리잖아.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보다보면 살살 구부리잖아. 그러고 나서 눕혀!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되잖아.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사이클링과 관련된 포지션을 잘 맞추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치트케어랑 같아. 근데 얘는 페달링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무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게 더 자세도 낮아지고 훨씬 더 유연성도 좋도록 만들어지잖아요. 이 과정도 얘를 조금만 해보면 굉장히 좋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항상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다리는 길어졌다가 길어졌을 때 반대쪽으로 짧아지잖아요. 높았다가 무릎이 구부러졌다가 펴졌다가 구부러졌다가 펴졌다가 그러면 아까처럼 치트키를 사용을 했다라면 같은 곳에서 다리 무릎이 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무릎이 올라온 놈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유연성 있게 잘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이건 유연성이 있는 거고 이쪽으로는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유연성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유연성을 치트키 사용한 것처럼 올라왔을 때 여기다 맞추면 되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여기다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럼 페달링도 이런 식으로 페달링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해져.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페달링을 하면 불리해진다고. 이것도 조금 이해됐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 아니고 최적화 과정. 공식은 이렇지만 디폴트 값은 여기서부터 아래 페달링의 하사점이지만 가끔은 안장서부터 페달링의 상사점을 기준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기준점이 여기서 나왔어요. 체중을 꾸역 밟았을 때는 이 체중이 페달의 아랫부분에 있겠지만 올라온 페달 쪽으로 내가 반 템포를 일찍 왔다 그러면 꾸역 갔다면 여기서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갔다면 올라온 것에 맞추는 거잖아요. 타이밍. 그럼 타이밍은 하나는 내려가는 쪽에 하나는 올라오는 쪽에 두 개의 패턴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페달링인데 내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기준점에 맞는 타이밍을 얼마나 땡겨 오는지 늦추는지에 따라서 이해됐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그 다음에 이제 관성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가 여기서 처음에 딱 밀 때
미는 그 순간에는 가장 큰 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밀려갈 이후 밀리고 나서는 적은 힘을 써도 밀 수 있잖아요. 그게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 위치 에너지에 따른 여러 가지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면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페달링 안에 들어있는 베어링, 비비드 안에 있는 비비 베어링은 엄청나게 잘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야. 계단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밟으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매우 가볍고 쉽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베어링으로 만들어진 페달이라고. 건드리고 있으면 내려가. 페달이 힘을 실을 수가 없어. 물을 당겨 봤어요? 물? 수영장 같은 데서 물을 당긴다고 물이 당겨져요? 거의 뭐 이렇게 힘없이 이제 허당되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빠른 속도로 확 당기면 물이 당겨진다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페달도 세게 밟으면 밟혀 딱딱하게 버티는 것처럼. 그럼 나중에 밟다 보면 발바닥이 저리고 발바닥이 아파서 밟아서 그런 거야. 어디서? 페달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6시에서 밟아서 그렇다. 그 6시에서 밟으면 그 페달은 엄청 단단해요. 땅을 밟는 거랑 똑같아. 근데 그 6시 이외에 모든 지점에서 밟아봐. 어떻게 돼? 힘을 못 받아. 페달이 밟으면 내려간다고. 아, 너 가만히 있어 라고 해도 밟으면 내려가. 다시 말해서 12시서부터 밀기 위해서 힘을 푹 써주면 페달은 거기서부터 이미 베어링이 돌기 시작했고 여기서는 아무 짓 안 해도 내려간다. 어디로?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간다. 여기에 다리 무게만큼을 얹히면 중력 방향으로 다리 무게만큼 또 쑥 떨어질 거 아니야. 근력으로 안 밟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떨어질 때 반대쪽 발에 힘만 빼고 있으면 얘가 내려가면서 얘를 밀어 올리잖아. 들지 않아도 돼. 뭐 당기는 근육을 써야지. 클릿을 이용을 하는 이유는 당기는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당기는 근육은 허약하고 나약해 빠져가지고 오래 당길 수가 없어. 우리는 평생 중력의 영향을 받고 중력 방향으로 강화되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굳이 그 근육을 활용 제대로 못하면서 그 나약하고 작은 당기는 근육을 사용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당기는 근육은 당기는 힘만 해도 충분해. 왜냐하면 반대쪽 발이 중력에 의해서 다리 무게만큼 내려갈 거니까. 밟는 게 아니야. 그 내려가는 곳에 얘는 힘만 싹 빼주면 페달이 쓱 올라와죠. 힘을 안 주고 밟고 있으니까 이 발까지 밀어 올리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지. 그것 때문에 당기는 신용만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안 당겨도 돼. 왜 당겨? 얘가 내려가는 거야. 중력을 이용을 해서 내려가치는데 중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지. 내 발로 밟은 거지. 그러니까 밟는 신용만 쿡 하고 힘 빼도 관성에 의해서 쑥 내려가죠. 그 위치가 12시서부터 3시까지 내 근력과 내 위치 에너지, 내 포지션으로, 내 리바운드 작용 반작용으로 여러 가지 힘을 이용해서 12시부터 3시까지만 딱 보내주면 나머지는 관성으로 쑥 내려간다. 그 내려가는 관성 영역까지 내가 힘을 쓸 필요 전혀 없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12시부터 3시까지 쓰기 위한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팔을 이렇게 할 때 페달링을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요만큼만 해도 되지. 그러면 안장을 조금 더 높게 써도 되고 안장과 페달, 무릎의 각도에 여유가 생겨. 뭐 어떤 165도부터 172도까지 써야 된다 라고 해도 그런 거 있어. 172도에서부터 165도까지 쓰라고 그러는 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 하나의 점을 잡고 얘기하려고 한다고. 근데 다리가 좀 짧은 애들은 172도가 아니라 173도가 될 수도 있고, 다리가 좀 짧고 장단지, 종아리 이런 데 강화되면 이 아이들은 무릎을 조금 더 깊게 쭉 펴서 밟을 수도 있다.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 내가 토크를 쓸 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얘기를 하지 어느 선을 얘기하지는 않아.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작아서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다양한 반론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특정 프레임에 빠져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을 최고 수준까지 딱 높이기 위한 최적화시키는데 좀 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하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무시해서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 한계치까지 쫙 올라가서 여기서 완벽한 효율 100%짜리 페달링과 포지션에서의 피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좀 더 100이 넘을 수도 있지만 최적화되고 좀 더 편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리고 레이싱을 기반해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빠르게 가기 위해서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힘들고 이런 것을 떠나서 빠르게 가는데도 좀 더 편한 자세이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최대치를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빠르게 가서 힘들어서 쉬는 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느리지만 쭉 가는 게 더 빨라. 결론적으로는 편한 포지션, 자세, 편한 자전거가 가장 빠른 거. 편한 것이 빠른 것이요. 이런 명제가 그래서 나온다. 그래서 스페셜 같은 경우도 뭐 루베가 타막만큼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요. 단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0m 달리기 할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100m 달리기 할 때는 서스펜션도 있고 하는 루베가, 좀 날창한 루베가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6 같은 경우도 100m 달리기 할 때는 이게 제일 빠를 수는 있지. 하지만 이거 갖고서 100km를 갔을 때 과연 이게 빠르냐, 아니면 올라운드가 빠르냐, 아니면 엔듀어런스가 빠르냐 라고 봤을 땐 엔듀어런스가 100km 이상까지 쭉 갈 때는 훨씬 더 빠르겠지. 덜 쉬어도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쭉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갖고 있는 51 사이즈는 키 174가 되시는 분들이 사용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만일 그 상태에서 특정 부분들이 아프고 불편했다면 그것을 교정하면 된다. 그리고 그 교정하기 위한 첫 번째는 좋은 포지션. 좋은 포지션은 편안한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그 포지션을 바탕으로 좋은 움직임, 좋은 페달링. 이런 페달링이 아니라 이런 페달링. 이런 페달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기 위한 테크닉. 뭐 안장을 쪽으로 앉아서 좀 더 자세를 작게 만들어서 가는, 힘 빼기 좋은 자세로 변환시키는 테크닉, 힘쓰기 좋은 자세로 변환시키는 테크닉, 빠르게 변환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를 갖다 놓으면 내가 점점 더 다양한 수준의 높은 퀄리티를 가질 수 있겠죠. 이런 과정으로 보면 나중에 그냥 최소한의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깨지는 것만 있으면은 영화 아니면 그 영상들만 봐도 저 선수는 이런 느낌을 갖고 가네, 이 선수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좀 타네 라고 봤을 때 구분이 조금씩 가능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딱 스테이지든 아니면은 그 게임이든 우승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하고 주변에 도미니크들 하고 딱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움직임, 밸런스, 포지션, 마지막 스쿼트 할 때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고, 자꾸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자세와 포지션, 움직임들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것들을 나하고 피드백해서 내 몸이 그 사람처럼 막 따라가는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되려면 틀에서 깨어나서 이론적인 바탕이 딱 되고, 그 바탕에서 내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흡수해서 내가 피드백해서 내 몸이 그렇게 재현해보는 과정까지 느껴질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은 딱 성공적인 것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안에 들어가서 로라에 걸고 지금 이 자전거에 맞는 수치를 가지고 한번 타볼 거예요. 타보고 이 움직임들이 제대로 나왔는지. 좀 나아요? 일단은 여기 인풋, 아웃풋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수,
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몸이 내가 내는 힘이 얼마만큼의 파워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은 같은데 아웃풋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것도 효율이 좋아질 거고, 아웃풋이 좋아졌는데 인풋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도 좋아진 거예요. 요 과정 안에서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